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예, 3차 신경통은요, 이게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예, 얼굴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갈래로 뻗어나가는 신경인 3차 신경을 둘러싼 수초에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굴에 있다 보니까요, 3차 신경통을 앓는 환자들은 음식물을 씹거나 얼굴을 움직이거나 할 때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지는데요. 얼굴에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이것도 아주 예민한 어떤 통증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3차 신경통을 앓으신 적이 있어요.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뭐 그 당시 이제 보험이 잘 안 되던 시절이라 참고 사셨던 거예요. 한 3, 4년을.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좀 성격이 예민하셨는데 아주 느긋하게 변하셨더라고요, 그 뒤로. 그래서 이게 많이 아프셔서 그랬구나. 그런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병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요. 네. 먹고 말하고 양치질하고 면도하는 행위 등 얼굴에 관련된 행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이제 겸한다고 해요. 그쵸. 늘 아프니까 이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증 때문에 찡그려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요, 항경련제라든가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요. 만약에 통증이 감소하지 않으면 마약성, 좀 강한 진통제군요. 그렇죠. 통증이 많이 뭐 참기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는 신경감압술이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신경 차단술을 아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게 이 3, 4신경이 지나가는 이쪽에 신경을 차단해 버리면 다른 부작용은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통증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통증을 계속 갖고 살 것이냐, 아니면 신경을 끊을 것이냐, 상당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군요. 그리고 한 번쯤 경험이 있는 결석. 너무 아프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신결석이긴 한데요. 네. 결석하면은 신장결석, 요관결석, 그리고 담관결석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신장결석은 결석이 이제 신장에서 빠져나와서 요관까지 가는데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도 바뀌고 통증의 정도도 조금 바뀝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요관결석, 또 요로결석, 뭐 맥주를 마시고 아래 위로 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맥주를 마셔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건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한약에도 결석을 녹이거나 빠져나오게 하는 약들이 있어갖고요. 드셔보실 만은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담관결석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우리가 담석이 있는데 이 담관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미세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에 딱 맞는 담석이 생겨서 탁 막아버리고 난 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아프다. 예.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통증. 원인을 알 수 없이 여기저기 타들어가는 느낌이 호소되는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소 요상한 통증. 이런저런 원인 없이 아픈 통증. 바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CRPS라고 해서 영어가 더 유명하죠. CRPS. 예. 어떤 거죠? 외상 후에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신경성 통증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심하게. 그리고 나서 왜 뭔가 계속 아픈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뭐 넘어졌는데 네. 뭐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다가 뭐 이렇게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좀 흥미로운데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어떤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은 후에 발생이 되는데요. 네. 간혹 가다가는 발목 염자, 그러니까 발목이 삐는 거 있죠. 네. 이런 손상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발을 삐었을 때 또는 네. 어디가 부러졌을 때 치유는 됐는데 왠지 아프다. 그래서 이 증후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직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상은 주로 화끈거리는 극심한 통증이요. 아, 화끈거린다는 게 특징이군요. 예, 그리고 나머지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요. 피부가 과민성을 띠고요. 네. 피부의 체온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질감에 좀 이상의 변화가 생기고요. 피부의 체온, 예. 색깔, 예. 그리고 피부의 어떤 감촉이 변화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부 색깔이 뭐 약간 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칠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이게 어혈이나 담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 100% 어혈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손 발톱 성장의 변화, 네. 그리고 관절 경직도의 증가라든가 부종이라든가, 네.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라든가 약화 또는 위축, 그리고 통증 부위의 운동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치료법은 없으며 그냥 임상가에 따라서 알아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 알려진 치료법들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 약물 치료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라든가 마약성 진통제 또는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우울제 뭐 이런 약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네. 상황에 맞게 그냥 사용한다고 하고요. 교감신경 차단이라든가 경막의 신경 차단 또는 말초신경 부위 차단 이런 수술요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심리적인 치료 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그 통증이 심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국소마취제 같은 거를 투여해서 좀 마비시키는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입니다.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런 통증이 생겼다 하시면 빨리 한의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증 중에서 한의원에서 잘 들을 만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혈 치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요, 한약 복용하고 아니면은 사열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타이니한 클랏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혈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발목을 뺐다던가 아니면 네. 어디 멍들었을 때 그쵸? 보라색으로 피부에 보이는 것, 그 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멍을 풀고 그리고 멍이 든 자리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한약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부위에 침을 맞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CRPS라는 증후군 자체가 통증이 워낙 극심해서 침을 맞을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네.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방에서 말하는 질환 두 가지가 양방에서 검사상 나타날 수 없는데요. 네. 그중 한 가지가 어혈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담음입니다. 그렇군요. 담음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쪽 계통은 MRI라던가 CT라던가 아니면 모든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인체에도 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로울 때가 많고요. 예, 그리고 혹시나 주부님들이 소고기 같은 거를 썰다가 보면은 중간에 피 같은 게 맺혀져 있는 거 가끔 보시지 않나요? 맞아요. 뭐 썰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보면 왜 고기 중간에 이렇게 약간 피가 맺혀져 반점 있는. 같이 아니면은 작은 그물망 같이 이렇게 어떤 반점처럼 딱 보이는 그런 피 자국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예, 아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게 다량으로 발생이 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보통 이 한의학에서 불통, 즉통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세한 것들이 촘촘히 어떤 부위에 생겨서 그 부위가 잘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특징적인 두통들이 있죠. 군발성 두통인데요. 네. 군발성이라고 하면 이제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무리군 그리고 필발해서 무리지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을 해드리면 편두통의 일종인데요. 주로 야간 수면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통증은 몇 주일에서 여러 달에 걸쳐서 매번 같은 시간과 밤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동안은 거의 지옥을 맛보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통증들은 레벨 6 이상 10 되는 그렇죠. 통증들이라 네. 무지 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주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군발성 두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통증이 이게 군발성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때가 예, 무리지어서 나타난다. 그렇군요. 그때만.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요, 눈 안쪽을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라고 해요. 네, 얼마나 아프면 이거를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길래요. 통증이 보통 한쪽으로만 나타나는데요. 눈의 뒤쪽이라던가 눈 근처 주위에서 15분에서 90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누워있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성거린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너무 아플 때 예. 뭘 하면 좀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자꾸 움직이는데요. 그게 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한 번은 저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화투가 굉장히 사람을 빠져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상심했을 때 또는 많이 아플 때 이 고스톱을 쳐가지고 고통을 이겨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증이 나타나는 동안은요, 환자들이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에 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 통증이 많이 나타날 때는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도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고스톱을 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좀 극복을 예. 해보시죠. 막고를 치시면 네. 조금 도움이 막고.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점당 예. 보통 얼마 정도 해야 되죠? 글쎄요, 그냥 점수 내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때리기. 아, 그럼 또 아프니까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굉장히 흔한 질병이면서 엄청난 통증을 주는 대상포진. 삼부의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 La noche duerme